하락, 내 뇌에서 손실, 로스. 이렇게 되니까 로스를 컷하자 해서 가격 보고 손절매. 요게 내려가다 보면 그냥 목이 잘리는 겁니다.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았지만, 자, 너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요걸 약간 바꿔서 AKA 뭐냐면, 개인 투자가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실패 케이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가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당이 만약에 제가 한 4가지 정도 확 꼽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2가지, 3가지 이상 이제 합격되신다라고 하시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뭐냐? 첫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필요한 돈으로 해요. 언제 필요해? 언젠가 필요한 돈. 그러니까 이 목적성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내가 이거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언제부터 다시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내가 벌어보자. 여기에서 바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기간,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데드라인은 시험 공부하거나 이렇게 쓸 때는 좋죠. 시합을 준비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요 데드라인이 꼭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데드라인은 그냥 나이다. 후달리거든. 이게 사실 그냥 까놓고 이거 편하게 가자고요. 그냥 후달리면 이게 좋은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손끝과 이 머리끝에서는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목적성이 막 뚜렷한 돈보다는 이게 진짜, 이런 표현 제가 좀 싫어하는데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당장 필요 없는 돈 있죠. 이게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렇고 30대, 20대, 40대, 50대도 그렇죠. 근데 이 노동력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요새 태어나는 사람들은 128살까지 산다는 말도 있던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되면 노동이 안 되잖아요. 노동이 안 되면 뭔가 다른 게 돌아가거나, 다른 게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4명의 뭔가가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식들이거나 이러면 차라리 낫겠지만, 요게 국가나 지자체 스타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요게 또 인생 고달파집니다. 그럼 뭐냐면, 나의 노동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늙었을 때 이거 대신 돌아가는 뭔가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돈으로 해야지, 당장 필요한 돈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난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좀 없는 거, 연구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좀 긴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당장 필요하고 내가 당장 한 2년 뒤에 1년 뒤에 요거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돈 한번 불려보자. 그러다가 이 인생이 산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주식에 대해 몰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주식에 대해 모른다고 나 몰라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딱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 대해 모릅니다. 기업에 대해 관심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 혹은 투자하고 싶은 기업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 저희 질문 첫 번째, 본사가 어딨죠? 그 회사 본사가 어딨어? 두 번째, 대표 이름. 세 번째, 직원 수 대략 몇 명인가? 언제 창립했는가? 메인 제품은 뭐지? 요거 한 4-5개만 질문해도 자신 없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 글자면 틀릴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회사는 요런 걸 팔고 언제부터 이런 걸 팔고 있고, 대표는 뭐고 대주주는 누구고, 요새 경영 스타일은 이렇고, 메인 제품과 서비스는 요건데, 향후 매출 증대에 있어서 포인트는 이것이다. 그거를 딱 짚고 가야지. 그냥 기업에 대해 1도 모르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고, 혹은 내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주식을 샀는데,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 집 냉장고보다 잘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걸 한번은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 세 번째 뭐냐면, 한 번에 다 삽니다. 그냥 확 사버려요. 그냥 월요일 9시 땡 하면 9시 한 3분 안에 다 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게,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 번에 다 사는
어떤 그런 그 장비 스타일로는 좀 쉽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 롱런 하기가. 그럼 뭐냐. 분할 매수를 좀 습관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분할 매도까지는 개인 개인 스타일이라서 좀 다른데, 분할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후회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내가 투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분할 매수, 주식의 장점이 뭡니까?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의 장점은 지분이 쪼개져 있어서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러기 때문에 한 주당 나눠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장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월요일 9시 3분 안에 다 사는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 번에 다 사는 건 위험하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락을 못 견딥니다. 하락을 진짜 견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강하게 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파란색을 보죠. 마이너스 몇 프로 이걸 본단 말이에요. 요게 강하게 내 뇌리에 이건 손실이다, 로스다, 이건 큰일 났다. 진짜 우리 집에 지금 막 기둥들이 뽑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괜찮고 제품과 서비스가 잘 팔리고 있고, 하지만 어떤 그런 거시적인 어떤 다른 뭔가의 문제가 있어서 시장 자체가 하락하면서 주식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개별 주식의 가격이. 그때는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아니 정말 이 회사가 문제가 심각한가. 그냥 오늘 사람들의 이 심리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 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아닌가. 이러한 시기에는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과 다르게 그냥 가격이 하락해 있는 게 아닌가. 회사는 그대로, 펀더멘탈과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하락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은 팔면 안 되지. 팔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시각적으로 하락, 내 뇌에서 손실, 로스, 이렇게 되니까 로스를 컷하자 해서 가격 보고 손절매, 요게 내려가다 보면 그냥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평가 손해 상태를 좀 견딜 수 있는 멘탈가 본인한테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조금 트레이닝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주식으로 그 부를 이룬 사람보다 부동산이 훨씬 쉽다. 부동산이 좀 뭐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9시 땡 했을 때부터 우리 집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막 50만 원 단위, 뭐 10만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매 순간마다 가격이 공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뭐 대략적인 뭐 우리 단지, 뭐 옆 동네, 우리 동네 호가나 뭐 실거래가는 있겠지만 순간순간마다 다다다닥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집을 장기 보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장점이자 단점인 게, 여기 거래가 좀 활발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락으로 그거를 쫙쫙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식이 재앙일 수가 있다. 하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요게 좀 그냥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난 너랑 동의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회사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선별된 로직이 좋은 사람들 있죠. 투자 로직이 좋고 좀 철학이 좋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 손실로 인식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수가 부를 이룬 겁니다. 근데 그 부가 부동산, 사실 아파트 거래해가지고 물론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있겠지만 수백억대, 수천억대 부장 소실이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왜냐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주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래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주식 투자는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선별된 소수가 다 가져가는 거야. 한 90명 거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이 돈이 필요한 돈이냐, 목적성이 있고 데드라인이 있는 돈으로 내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난 괜찮다라고 하시면 통과. 두 번째, 내가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기업들이 좀 있는가, 좀 감을 잡고 있고, 정말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뭔가 가게처럼 그쪽 사장님 스타일은 어떻고, 뭔가 물건이 이렇고 손님이 언제 많고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다,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기업이 있냐 없냐, 그 유무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나는 한 번에 다 사는 스타일인가, 나의 선택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봐야 되고. 네 번째가, 나는 이 시각적인 하락, 마이너스 얼마 몇 프로,
이런 것들을 내 시각적으로 이 보는 거와 내 뇌가 똑같이 하락으로 인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한번 좀 본인이 셀프 체킹을 한 4개 정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이 4개 중에서 다른 사람의 평균보다 내가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좀 고통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물건을 쓰고, 돈 버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제목은 제가 너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달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내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 채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입니다, 여러분. 1시 반에 제가 아까 애기 재우고 약간 운동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샤워하고 스크립트를 써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조금 요새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 효율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언제까지 뭐 이렇게 또 전염병이 또 끊길 거고, 끊긴다 그래야 되나? 끊겨야 되죠. 이제 이러한 사태가 조금 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그게 끝나면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지금 좀 끌어올려 놓고, 위기가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쇠를 볼 건가, 이런 것도 좀 한번 3초 정도라도 하루에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스타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주시고요. 그냥 뭐 딱 보고 바로 달지 마시고 약간 조금만 한 3초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답은 하지 않을 거지만 정말 크리티컬한 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쌍자본이 아니었어요. 하진 주식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또 쌍자본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 쌍자본